의제 배당이죠. 의제 배당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의제 배당, 이거는 간주 배당입니다. 원칙 배당, 그러면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있죠. 이 현금 배당은 상법에 있어요. 상법 규정에 의해서 회사는 현금을 배당할 수 있다. 또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로 상법 규정에 의해서 주식을 배당할 수 있다. 누구한테 준다는 거죠? 주주들한테 주식이나 현금을 나누어 준다. 그럼 이 재원이 뭐예요? 이익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이 회사가 영업활동 또는 그 영업의 수익을 통해서 당기순이익 있죠. 이 당기순이익이 있으면 그거를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익잉여금 중에서 일부를 주주들한테 이익을 분배하는 겁니다. 이익 분배. 이게 뭐예요? 현금 또는 주식을 나눠준다. 그럼 주주들은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주주들은 이익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은 상법 규정에 의한 거고, 의제 배당은 세법입니다. 세법 규정. 이거는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제 배당이다. 즉 배당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은 아닌데 배당으로 간주해서 뭐예요?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게 의제 배당이라는 겁니다. 법인세를 부과할 목적, 조세 회피 방지한다. 그럼 왜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 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예를 들면은 합병으로 인한 의제 배당이 있다는 겁니다. 합병. 회사가 합병한다. 뭔지 아시죠? 합병. 둘이 합친다는 겁니다. 합병은 중요해요. 이 합병이 왜 중요하냐면은 합병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사가 합병한다. 그럼 합병 대가를 받겠죠? 누가 받는 거예요? 합병 대가? 동전 피합병 회사 주주들, 이 사람들이 합병 대가를 받습니다. 합병 대가로 뭘 받죠? 합병 법인 주식을 판다는 겁니다. 또는 합병 교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흡수 합병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흡수 합병. 갑 회사가 을 회사를 합병한다. 그럼 이게 흡수 합병이면은 흡수 합병, 그러면 을 회사는 소멸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갑 회사는 존속, 을 회사는 소멸. 그러면은 이 흡수 합병을 통해서 을 회사의 주주들 있죠? 이 주주들은 을 회사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주식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게 된다는 겁니다. 을 회사 주주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주식, 이거는 무가치, 휴지 조각입니다. 휴지 조각. 그렇기 때문에 이 을 회사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갑 회사가 자기 갑 회사가 을 회사 주주들에게 갑 회사 주식을 준다. 아시겠죠? 이게 합병 대가입니다. 종전 피합병 법인 주주, 을법인 주주들한테 갑법인 주식, 합병법인 주식, 갑법인 주식과 합병 교부금, 이건 현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현금을 준다. 이게 합병 대가예요. 이제 합병 대가가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이 합병 대가 마이너스 종전 주식 장부가액이 의제배당이다.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합병 대가에서 종전 주식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의제배당이다. 합병 대가를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줬다. 5억 원. 합병 대가 5억 원. 그럼 종전 주식 장부가액은 3억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의제배당은 2억 원이다. 주주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주식 장부가액은 3억 원입니다. 3억 원. 근데 합병 대가로 5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2억 원을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2억 원. 그럼 이 이익 본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겠죠? 과세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을법인 주주는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주식을 대주주 간주해 가지고 3억짜리를 5억 받고 팔면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익 본 거 2억 원 이익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지를 3억짜리를 5억 원에 팔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억 원을 이익 받기 때문에 이 2억 원, 이거는 의제배당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거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아시겠죠? 이익 본 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게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이다. 그럼 이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쉽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고 단순하다. 하지만 이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이거는 약간 좀 복잡합니다.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이 자본전입이 뭔지 아세요? 자본전입. 이거는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니까 재원이 뭡니까? 재원. 상법 규정에 있습니다. 상법 규정에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이 있거든요.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은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자본전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주식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주주들의 주식수가 증가하겠죠. 무상증자가 뭔지 아시죠? 회계원리법 나옵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발행한다. 그래가지고 그 주식을 주주들한테 교부한다. 이게 무상증자입니다. 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의 주식수가 증가한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것인지,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것인지 할까? 그러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어렵습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할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재원이 중요하죠. 재원. 이게 제가 말했죠.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은 상법 규정에 의해서 자본전입할 수가 있다. 자본전입해가지고 결손보존이나 자본전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상법 규정에 있습니다. 상법에 있기 때문에 회사는 상법 규정에 의해서 무상증자를 할 수가 있다. 그럼 그 무상증자 재원이 뭔가? 재원,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뭐가 있죠? 이익 준비금.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도 있고. 어쨌든 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상증자 해가지고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이 주주들은 주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주식에 대해서 의지배당으로 과세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한다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한다. 그럼 이 이익잉여금 뭐예요? 이익잉여금 이거는 단기 순이익을 모아놓은 거죠. 집합체입니다. 단기 순이익을 모아놓은 거다. 우리는 앞에서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거는 받은 주주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은 뭐예요? 처분전 이익잉여금이죠. 처분전 이익잉여금, 이거를 주주들한테 현금 배당, 주식 배당 한다는 겁니다. 그럼 처분전 이익잉여금 뭐예요? 이게 단기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 처분전 이익잉여금은 단기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주주한테 현금 배당, 주식 배당하면은 법인세를 과세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입니다.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한다. 자본전입 아시죠? 무상증자, 자본전입을 전입한다. 즉 무상증자하는 경우. 그럼 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하면은 법인세에 과세하기 때문에 이 자본전입 형태로 해가지고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금 배당, 주식 배당 하지 않고 무상증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한다. 즉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이 주주들한테 주식을 교부한다. 그런 경우 법인세를 과세해야 되겠죠. 재원이 같아요. 단기순이익, 어차피 이게 이익잉여금도 단기순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법인세를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보시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한다. 그런 경우 이익잉여금 1000, 자본금 1000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무상주를 받은 법인은 이게 이익잉여금을 재원을 한 거기 때문에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보시면 이 무상주를 받은 법인은 입금산이 의제배당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아시겠죠? 법인세를 과세한다 라는 겁니다. 이거 주식 나중에 처분할 때는 송산입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한다. 어차피 유보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준비금이죠. 이것도 무상증자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자본전입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입니다.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이다. 주주들이 자금을 납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무상증자해가지고 다시 주주들한테 주식을 교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인지, 왜냐하면 주주들이 주식수가 늘어났죠. 이 무상증자입니다. 자본전입은 무상증자다. 주주들의 주식수 증가. 주주들의 주식수가 증가했죠.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럼 이 주식수 증가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법인세 과세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합니다. 왜 안 한다는 거죠?
주주들이 납입한 금액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금액이다. 근데 이 납입한 주식 금액, 주식 발행 초과금을 대해서 무상증자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주식수가 증가하지만 자기가 낸 금액 있죠. 납입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를 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 존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과세된 이익잉여금,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은 자본 존입한다. 즉 무상증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근데 과세되지 않은 자본잉여금, 그러니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거죠. 그런 거는 자본 존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차피 이 이익잉여금을 자본 존입한다. 그래가지고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러면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로스업 규정도 있고, 그리고 이중과세를 조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과세됐다고 해가지고 또 과세되면 뭐 이중과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이라는 그 규정을 통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자본 전입하는 잉여금이 있죠. 이 재원에 따라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딱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법인세가 과세됐다. 이 자본 전입 재원이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가 과세됐다. 그러면 의제배당.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그러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